예, 오늘은 윅스 강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글 관련된 계정 세팅하는 법이랑 로그인 윅스의 회원가입에 관련해서 조금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나는 회원가입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토스하셔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구글 관련된 계정 운영 방법이랑 그 운영 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점이 되는 부분을 조금 상식선에서 팁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런 구글 계정으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편리함을 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이 강좌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보이시는 화면은 네이버인데요. 지금 이 화면은 익스플로어 화면입니다. 익스플로어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인데, 이게 말이 좀 많긴 하죠. 조금 이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크롬이 좋다, 다른 브라우저가 좋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테고, 익스플로어에 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긴 한데, 단점이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조금 무거운 것도 있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이슈로 떠오른 HTML5 웹 표준에 관련돼서 약간의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윅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서비스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로 작업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구글 운영 방법부터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나 어디를 가셔가지고 크롬이라고 치시면 돼요. 크롬은 구글의 브라우저죠. 구글 크롬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롬 다운로드를 해서 까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최대의 장점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이죠. 그 다음에 태블릿도 있고, 그 다음에 웹 PC, 그 다음에 노트북.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더 빠른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빠른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구글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선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메인 화면에 네이버처럼 광고가 없어서 검색 관련해서 업무를 사용하실 때는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빠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태블릿, 웹 PC, 노트북, 이게 다 구글 계정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일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PC가 한 대 있고 집에 PC가 두 대 있는데, 그냥 일반 PC와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어요. LG 거를.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그리고 태블릿은 역시 구글 넥서스 7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글 계정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업무를 봤을 때 저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문서 작업을 해놓고 웹 PC, 회사 PC에 저장을 해놓는 폴더가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이 되고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이 되면 회사 PC에서 작업한 내용을 집에서 왔을 때도 동일 파일을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폰이랑 구글 태블릿에서도 당연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드라이브나 이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많이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진짜 급박한 상황이면 파일 하나 때문에 회사를 다시 간다든가 출근해서 그 업무를 본다든가 그런데, 요즘에는 클라우드가 잘 지원되기 때문에, 특히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호환성이나 이런 게 좀 좋고,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지원해주는 어떤 그 오피스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출근한다거나 아니면 그 PC, 해당 PC에 와서 작업을 안 해도 다른 PC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 상에 있는 것들을 그 클라우드 자체를 좀 활용하셔서 업무에 적용하시면 좋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저희가 윅스를 작업할 때는 윅스 자체는 그 웹 브라우저 기반의 제작 툴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웹을 지원하는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드림위버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드림위버밖에 없는데, 나무 웹 에디터 예전에 있었던 거, 뭐 그런 그 로컬 PC 기반의 제작 프로그램들이랑 다르게 브라우저 상에서 제작을 지원해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익스플로어랑 크롬이랑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둘 다 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익스플로어보다는 크롬이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상황에서 그 윅스라는 홈페이지 제작 툴 자체가 웹 표준을 기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 보이는 화면이 가장 확실히 정확히 보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롬에서 보는 화면이랑 익스플로어에서 보는 화면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뭐 폰트라든가 이미지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크롬으로 보면은 그 윅스가 제작된 화면이랑 동일한 화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롬으로 그 윅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래서 그 크롬에 관련된 그 계정 관리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윅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크롬 다운로드해서 크롬 받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런 설치 방법은 그냥 다음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설치를 하면 이게 크롬 브라우저 화면이죠. 저는 기존에 그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크롬에서 보이는 화면을 여기서 보시면 로그인을 계정을 이제 만드는 화면을 진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정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이제 눌러서 계정 만들면 되고, 여기 아래에 잠깐 보실 게 구글 계정하는 O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건 크롬 로그인 했을 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동기화가 돼서 내 계정으로 연결된 브라우저들은 어떤 뭐 이건 이제 크롬에서 연결된 뭐 즐겨찾기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브라우저에서 그 활동했었던 내역이나 이런 게 다 동기화가 돼서 모든 것이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지메일도 역시 구글의 지메일도 그 계정으로 지원이 되고, 이거는 이제 구글 맵인데 구글 맵도 지원이 돼요. 그리고 유튜브는 구글 거죠. 그 유튜브 계정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마크가 구글 드라이브인데, 이 드라이브 마크가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구글 스토어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구글 스토어 들어가시면 이 구글 드라이버를 같이 설치해 놓으면 여기에 담긴 폴더들은 어느 디바이스든 간에 다 동일하게 그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포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일반적으로 그 디바이스에서 이제 로컬에서 저장을 시켜 놓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진 찍을 때 구글 드라이브로 자동으로 이동되게 해 놓으면 그 사진들도 자동으로 여기서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PC든 간에 사진을 그 확인하실 수 있게 동일한 스마트폰과 동일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구글 스토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계정이 동기화가 되죠. 근데 구글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혹시 이제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그 스마트폰을 그 포맷한다고 그러죠. 그 공장 초기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자기가 기존에 썼던 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다운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 또 그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우셔서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계정을 동기해 놓으면 연락처나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스마트폰 그 디바이스에 깔아놨던 앱 같은 거를 그 복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구를 시키면 자동으로 그거에 대한 세팅이 스마트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구글 크롬도 역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더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정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 계정 만들기 눌러서 뭐 성이랑 이름을 쓰면 되죠. 이거는 뭐 임의로 자기 이름 쓰셔도 되고 그냥 임의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믹스 스타디 믹스 스쿨 이렇게 만들고 비밀번호도 써주시고 연도는 뭐 자기 생일 써주셔도 되고 000 저는 아무거나 그냥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성별은 뭐 여성, 남성, 기타 뭐 공개 하나. 그리고 이 휴대폰 번호랑 현재 이메일 주소는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휴대전화랑 현재 이메일 주소는 그러니까 현재 이메일 주소로 보내는 게 이 구글 주소 말고 자기가 기존에 쓰던 메일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 계정이 해킹당했다던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여기에 인증을 통해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약간 나중에 제가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계정을 해킹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해킹 당하고 나서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문제가 된 경우인데 이걸 써놓으시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죠.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대한민국 분들일 거고 그래서 다음 단계 누르시면 뭐 약간 나오는데 동의 누르시면 계정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요. 저장 해놓고 그 다음에 지메일로 이동하는데 잠깐만 볼게요. 지메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계정에 관련된 지메일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생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설정 진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메일 사용법 알아보기 뭐 이메일 쓰는 거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지메일 다운로드 그 모바일에서 다운로드해서 쓰시라는 거죠. 이게 동기화돼서 다 똑같은 계정으로 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주소록 및 이메일 가져오기는 기존에 그 다른 계정에서 사용했었던 메일이나 연락처 가져오는 거고 이런 세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인이 돼 있으신 상황에서 그 윅스를 들어가 볼게요. 이제 윅스를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 로그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메일로 해서 비밀번호 넣고 번호 넣는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로그인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한 요청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한 요청은 지금 제가 아까 구글에서 만든 걸로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믹스스쿨123 골뱅이 gmail.com 이걸로 권한을 요청한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도 로그인할 수 있고 지메일도 로그인할 수 있는데 지메일로 그러니까 구글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제가 회원가입을 했던 정보를 믹스가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해버리면 아까 만들었던 믹스 스쿨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뜨죠. 그래서 여기서 화면이 바뀌면서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그 크롬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때 크롬 이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만 누르면 자동으로 안 들어도 돼요. 그죠? 이거 로그 아웃된 상태에서 구글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버튼 한번 클릭해서 이메일이나 계정 뭐 비밀번호 안 적고 바로 넘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크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윅스에 회원가입을 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지금 저랑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구글 크롬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있어요. 네이버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요. 네이버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네이버를 지원하지 않고 네이버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브라우저가 익스플로러일 확률이 높아서 제가 구글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구글을 활용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그 데이터 저장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좀 빨리 간단하게 편하게 소스 같은 거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크롬을 활용하시고 굳이 뭐 나는 크롬 너무 싫다 브라우저만이 나의 그러니까 익스플로어만이 나의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크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추천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뭐 웰컴 투 윅스 나만의 웹사이트 만들기 지금 시작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하기 누르면 이제 템플릿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어떤 템플릿을 기준으로 제작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저번에 이거 처음 시간에 이제 그 템플릿에 관련돼서 한번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윅스의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게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는 뭐 홈페이지 기획부터 처음부터 이거 끝까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홈페이지의 이미지와 맞는 템플릿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템플릿을 가지고 이미지를 교체한다던가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을 바꿔서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퀄리티가 높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게 빨리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템플릿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템플릿을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그 메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아 이제 템플릿이 없어도 내가 혼자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드시는 방법도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너무 욕심내서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하다가 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런 좀 일 자체가 이제 좀 여기랑 이쪽 온라인 쪽이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걸 접할 기회가 좀 많아요. 어떤 일반적인 그 제작 툴부터 해서 어떤 그런 소스 관련 툴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그, 마케팅에 관련된 툴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좀 보면은 그나마 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랄까 프로그램마다 그 어떤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을 배웠다. 그 포토샵을 배우면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 툴 같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러스트도 있을 수 있고 뭐 맥스도 있을 수 있고 3D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다못해 뭐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인 상황은 기본 베이직의 그걸 휴먼 인터페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건 기본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를 좀 공부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근데 그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제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저는 이제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진짜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근데 홈페이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주업이 아니다. 나는 어떤 뭐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떨 때는 또 뭐 프리랜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일이 본업인데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이걸 강의를 보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상 이거를 어떤 툴에 대해서 끝까지 막 디테일하게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노력을 그만큼 그쪽 사업이나 원래 하던 일에 투입을 해야지 여기다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지쳐요. 공부를 하다가 지쳐버리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가 지치는 것들이 포기를 좀 불러오는 상황이죠. 왜냐면 쉽지가 너무 깊게 들어가서 또 어려운 부분까지 맞닥뜨릴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자기 본업에다 해야지 여기다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템플릿을 사용해서 세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가 난 이 부분이 조금 뭔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상황을 기준으로 좀 강의를 진행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래서 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뭐 점점 강의가 흘러갈 때 어떤 메뉴나 이런 부분에 좀 디테일한 설명이 있겠지만 그것도 뭐 깊게 들어간다기보다 이런 케이스에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다 싶은 것 그런 것들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깊숙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하나 더 만들든가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 템플릿 선택하기에서 보시면 뭐 이런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들이 이거 그냥 맨 처음 거 볼게요. 가격 무료라고 써있죠, 이거. 이거는 써도 무료라는 거예요. 이게 유료 스킨이 있는데 유료 스킨이 저번에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호텔 쪽인가? 그거랑 홈쇼핑 쪽 이쪽은 스킨이 유료예요. 왜냐면 거기 붙는 그 부킹 시스템이랑 그 다음에 뭐 계좌 관리 시스템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유료 형태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무료를 가지고 편집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되고 이 화면이 떠요. 이 홈페이지에 대한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 거죠. 자, 이 홈페이지를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요거는 이제 편집을 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해서 지운다든가 이런 걸 텍스트를 고친다든가 이런 거를 여기서 편집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줌 아웃 뷰 요런 거 있는 건 뭐 줌 크게 보기 작게 보고 이건 언두 리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실행 취소하는 거랑 재실행하는 거 근데 제가 작업을 했다가 뭐 잘못해서 지웠으면 거꾸로 한번 돌아가려 때는 실행 취소를 누르면 그 전 단계로 넘어가고 전 단계로 넘어갔는데 처음 게 맞다 보면 재실행하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에디터 변경하기 요거는 뭐냐면 그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 화면 그 데스크톱 에디터가 있고 지금 현재는 데스크탑 에디터예요.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 에디터고 모바일 에디터는 모바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인다. 에디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최적화 ON을 해놓으면 그 브라우저마다
그게 있거든요. 내가 쓰고 있는 브라우저가 데스크톱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모바일에서 실행되고 있는지가 알아요. 그래서 이걸 ON을 해놓으면 얘는 스마트폰을 보면 얘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모바일 아까 여기서 보이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ON을 안 해놓으면 데스크탑 에디터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들 같은 데 보면 그냥 똑같이 보이는데 스크롤이 양옆으로 생긴다던가 뭐 아래로 생겨서 데스크탑 화면이랑 동일한 경우에는 그 데스크탑에 관련된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믹스에서 최저가 ON을 해놓으면 모바일이랑 데스크탑 둘 다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죠. 지금 이제 저희는 데스크탑 쪽을 봐야 되고, 저장은 이제 이 환경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을 이제 진행했을 때 저장을 눌러놓으면 그 저장을 눌러놓은 상황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저장을 해놨을 때 윅스에서는 그 저장된 파일을 계속 쌓아놔요. 어딘가. 그러니까 그 한글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버전이 계속 이제 최신 버전이 있고 그 밑에 버전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해놨는데 뭐 열흘 작업해서 10번을 저장해놨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한 5번째 작업이 맞는 것 같아. 그럼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을 그거를 불러와서 그냥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 같은 경우인데 프리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웹에서 보이는 화면을 보여줘요, 얘가. 미리 보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색깔로 있는데 게시하기라고 있는데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 한 것까지는 게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소로 이제 도메인 주소나 이런 걸로 그 표현을 할 때 게시를 안 한 상태면 다른 사람들이 그쪽 페이지로 URL 치고 들어와도 그 최종 작업까지가 안 보이고 제가 여기서 작업을 다 끝낸 상태에서 게시를 눌러야 이게 온라인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시 버튼은 작업이 덜 끝난 상태에서 누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한번 검토해보고 미리 보기 같은 걸로 한번 싹 보고 그 게시 부분을 눌러서 게시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요런 메뉴가 위에 있고 아래 하단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걸 클릭했을 때 각 그 섹션으로 넘어가죠.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한 페이지에 원페이지 이제 홈페이지 형태인데 그 홈페이지는 장점은 그 내용이 적을 때 한 번에 뭔가 보여줘서 좀 구성면에서 좀 알차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사용자가 한 번에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때 좋긴 해요. 근데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런 원페이지 홈페이지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번잡해지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포트폴리오 정도나 우리 회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런 컨테거스로 해서 어떤 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들 간의 접점을 만들고 싶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원페이지 홈페이지를 하시는 게 맞고,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메뉴가 있고 각 서브 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간단히 정리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서브 페이지로 들어가서 각 페이지별로 보여줄 수 있게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인지해 찾기 서브 페이지, 일자리 페이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원페이지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원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까 내용이 많은 경우 원페이지를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내용이 많아지면 그 홈페이지 뜨는 속도가 느려져요. 왜냐면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소스를 다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페이지를 열 때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많이 그 느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 내용이 뭐 홈페이지 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하는 홈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경우에는 그 전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스탠더드 페이지로 서브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시고 뭐 한 네다섯 페이지, 네다섯 개의 섹션을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니까 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지금 요거 보면서 설명해 드릴 게, 그 홈페이지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동영상이 들어간다던가, 여기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들어간다던가, 그러면 홈페이지가 느려지는데, 그거 이제 제작하는 쪽에 관련된 입장 빼고, 다른 데서 외부로 봤을 때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부로 봤을 때 느려지는 경우는 일단 그 사람의 컴퓨터, 그 브라우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코드의 나열을 렌더링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되면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위에 있는 내용을 표현해주고 버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이 버튼에 그 입체감을 주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환을 주고 그 다음에 하단에 뭐 이런 라인에 있어서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버튼들은 어디로 링크를 시켜줘라. 그리고 이 영상은 어디서 끌어와서 보여주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코드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를 렌더링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각 코드를 렌더링을 시켜주는 게 이 코드가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느려져요. 그리고 불러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 가져오는 것들, 그 서버에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때 이미지 용량이 크다던가,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게 이제 어떤 용량이 너무 크다던가, 아니면 영상을 불러오는 쪽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홈페이지가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여기서도 이제 윅스에서 저번에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떤 속도에 대한 문제점을 홈페이지 이쪽에다가 윅스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하면 윅스 쪽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가볍게 해라. 가볍게 해서 가볍게 하면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걸 좀 저용량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저용량 동영상을 쓰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권장 사항으로 제시를 해요. 근데 그거는 얘네만 문제인 게 아니라 모든 실질적인 홈페이지들이 다 그래요. 저희도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다 이런 모듈을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을 하는데 그 직접 제작할 때도 항상 그 어떤 트래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쪽은 뭐 영상이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고 텍스트는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멋지게 막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서버를 진짜 그거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서버를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쓰든가 아니면 이 용량을 맞춰서 여기다 이 정도로 해서 좀 협의점을 찾든가 뭐 이런 식의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 대부분의 요즘에 이제 영상이 많이 사용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영상 자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이미지 나오고 텍스트 나오고 다시 이미지 나오고 이런 썸네일 조금 하는 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 쓰고 뭐 이 정도는 크게 지금 흔들리는 거 없이 다 스크롤 되죠. 그리고 컴퓨터가 저는 조금 좋은 걸 쓰니까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서 컴퓨터가 좀 안 좋은 상황이거나 그 다음에 좀 예전 PC인 경우에는 편집할 때도 약간 덜덜거리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당연한 거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나의 컴퓨터,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의 컴퓨터, 그 다음에 뭐 내가 쓰는 이미지,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의 환경, 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내가 봤을 땐 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생각이 되면 뭐 아는 친구분이나 이런 분들, 아는 지인들한테 보여주면서 뭐 속도가 어떠냐 그렇게 한번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면서 거기서 느리다 그러면 제 것도 한번 이 컴퓨터 툴에 윅스에서 조금 더 이미지를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방해 요소들을 약간 좀 걷어내는 형태로 속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거를 한번 다 쫙 설명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 윅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윅스에서 여기서 보이는 이제 메뉴 이 상단에 어떤 것들이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영 관련된 메뉴들이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관련된 메뉴들인데 이런 메뉴들을 일단 살펴보고 요거는 이제 제작 툴이죠. 요거는 뭐 한글이나 뭐 이런 워드 같은데 요 상단에 이렇게 붙어 있는 툴이랑 비슷한 건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편집이 되고 삭제가 되고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것들 여기 뭐 점선으로 띠디 돼 있는 거랑 이런 표시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제작에 관련된 제작 운영을 할 수 있는 강의를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광자는 지금 보신 광자에 대해서 약간 좀 전반적인 이제 구글 계정과 회원가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특히 구글 계정에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 한번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좀 보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약간 그것만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